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문요고를 이제 5년째 담당하고 있고요. 자신있게 창문요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강사 오혜신이라고 합니다. 올해 참 날씨도 춥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 맞춰가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 얘기에 대해서 할 게 정말 많지만 나머지는 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있는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5년 차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3.11%로 나왔었는데, 막바지에 제가 이제 파이널까지 아이들 끌고 가면서 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게 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까지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보완하고 끌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 최종 이제 성적을 확인을 했는데, 재원생 전원이 3등급 이내를 다 맞췄다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5년차 정도 됐고 창문요고에 대해서도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사실 추천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타학원의 강사님도 추천을 해주시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제 강좌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 비결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다면, 우리가 맛집을 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거리가 일단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삼청동 뭐 수제비라든지, 제가 자주 가는 집인데 안동 찜닭이라든지 이렇게 멀리까지 KTX 타고 그렇게 가서 먹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맛있고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창문요고 자차도 굉장히 거리가 어떻게 보면 있고 인근의 학원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오혜신 강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성적을 확실하게 잘 올려주고 아이들을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에 대한 얘기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문요고 내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 블로그랑 사실은 저희 학원 자료나 이런 것들 살펴보셔도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딱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요고는 부스터복합 수능이라는 부교재를 이제 계속 써왔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 단어랑 고교 내신 단어랑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이 단어장을 아마 쓰게 된다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시험 범위는 1과부터 10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구매하셨다면은 미리 아이들한테 외우게끔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이렇게 부교재 들어가고, 부교재에 한 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400개 정도의 표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2과, 본문도 있지만 뒤에 문법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파트 반영해가지고 영작을 또 한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갔고, 모의고사는 항상 2회분 들어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모의고사 이제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개로 줄어드는데, 그 전까지는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좀 아이들한테 범위를 주고 단어를 많이 외우게 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비율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1등급을 맞으려면은 90점 정도는 최소한 맞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90점 정도면 선생님 24문제 중에서 한 2개 정도 틀렸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3개 틀렸다 그러면 약간 좀 다음 시험에는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1등급 무조건 안정권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1등급 비율이 9등급제였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97점 맞아야 1등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제 90점 정도만 좀 들어와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어택 유형은 말 그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 문제는 원래는 한 4년 정도는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가 올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일단은 맞춰야 되는 영역풀이를 보고 맞춰야 되는 단어가 8개 정도가 되고, 이 8개의 단어의 철자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이제 그 과정에서도 물론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조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알파벳 A의 개수를 모두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수를 중간에 잘못 세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단어 철자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중간에 실수를 또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짜 노력을 들었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득점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유형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막 시험에 들어갔다. 무조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정말 똘똘한 친구예요.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뒤쪽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좀 많이 틀렸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부성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시험 범위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1과에서 10과까지라고. 근데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텍스트 자체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내는 문장들이고 이제 외부성이 짙은 그런 이제 지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강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텍스트를 똑같이 해서 애들한테 풀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시험장 딱 들어가 봐야 아는 문제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은 그래도 어느 단어가 출제 비중이 높을 거야 라고 찍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 또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실제로 제가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애들한테도 많은 단어, 400개 단어 중에 딱 하나를 찝었어요. 이거 무조건 이걸로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애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득점까지는 제가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나와 있는 텍스트 자체를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성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영어 기본기가 그때서야 폭발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정말 단단하게 잘 쌓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내신 기간 반짝해서 이거 대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문여고의 서술형 스타일을 또 말씀드리자면 풀영작입니다. 영작.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다 주지 않고요. 몇 가지 단어만 딱 주고 이제 우리말 한글 해석에 맞게끔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아이들이 외우거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 또 중요한 문장 위주로 미리 암기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또 웃긴 거는요. 막상 이 뭔가 익숙한 그런 단어가 쓰인 것 같고 우리말 뜻인 것 같은데 완벽하게 또 텍스트랑 똑같지 않은 문장이 나온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 봐야 그게 조금씩 변형됐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 무지성으로 암기만 했던 애들은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적거든요. 근데 부사가 하나 빠졌는데 부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약간의 어떤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문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애들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또 뭐냐면 여기도 역시 기본기다. 약간의 변수가 나타났을 때도 유연하게 이거를 자기 피지컬로 영어 싸움으로 이제 장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거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유형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유사한 어떤 문제들을 많이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칙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이 힘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이 1등급을 가르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술형이 허술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중에 이제 도서 이제 뭐 판매하신 데 가셔가지고 고교 내신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집을 하나 아이들한테 풀린다든지 근데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완해 주시면은 조금 더 방어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즉답이 가능한 철저한 단어 암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다 보면은 뭐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야 그거 있잖아 우리 뭐 생각나는 그 말 있잖아 우리 그때 같이 먹었던 거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기억하는데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우리가 설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설단 현상이 영어 단어의 측면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 좀 본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몰랐을 때 그런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때요 여기 총 이제 F까지에 있는 단어들을 다 완벽하게 적지 못하고 당연히 주어진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입시키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완벽하게 외우는 그 단어의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고 아는 것도 다시 보고 끝까지 긴장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암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서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요약문 유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주어진 텍스트 자체는 아이들 시험 범위랑 똑같게 나오지만 주어진 이제 요약문이나 현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단어들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게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이 높은 단어들을 선별해서 미리 암기를 시키고 요약문 자체가 어떤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쭉 적중을 해서 알려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이 문장이랑 똑같은 것을 제가 대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을 때도 요연하게 해석할 줄 알고 단어에 대한 기본기가 갖춰 있어야만 이런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대비 방법의 핵심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어 암기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철자만 아까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문요고 단어 문제가 앞에서 이제 5개 또는 많게는 6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 유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맞게끔 아이들이 암기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전략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이제 5종 세트를 따로 이제 아이들을 그 시험 유형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계속 돌리거든요. 하나 끝나면 계속 다음 걸로 돌리고 계속 다른 유형으로 또 돌리고 이렇게 골고루 시험 유형에 맞는 단어 암기의 유형 이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어 있는 친구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약간 창문 요고 전용으로 이렇게 단어 암기를 하지 못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표제어에 제일 앞에 나오는 1번 뜻만 외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창문 요고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알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몰라서 그냥 1번 뜻만 암기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까보니까 1번 뜻이 아니고 3번 뜻, 2번 또 5번 뜻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 친구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그때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을 먼저 찍고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다. 유형에 대해서 알고 어떤 방향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내신과 수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내신과 수능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아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어는 매일마다 꾸준히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매일마다 단어를 외울 수 있게끔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서술형인데 아까 유형에서 보셨잖아요.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그냥 받아 적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선생님이 변칙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어떤 문장이 주어져도 그냥 피지컬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만들면은 저도 바꿔서 만듭니다. 매년 그래서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요. 고퀄리티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실제로 입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나 다 이렇게 애들이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러 가세요. 예신쌤 어떻냐? 다 얘기 나올 겁니다. 자료 좋다, 적중률 좋다, 성적 잘 나온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 문제를 매번 만들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고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창문 요구 시험 범위가 아까 이거 처음에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부교재 단어장이 있고 교과서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안에서도 본문이 있고 문법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전 대비 날 이 모든 다양한 시험 범위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려면 아이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약한 게 어떤 것인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교과서가 약하다? 교과서 최대한 많이 보완해야 되고 뭐 자기가 취약한 걸 무조건 보완한 건 맞지만 모든 유형을 시험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아이들이랑 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직전 대비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직전 대비할 때 쪽집게처럼 찝어줍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까? 5년 정도 나왔으면 보이거든요. 5년 정도 창문 요구만 했으면 보입니다. 찝어주고 실제로 출제 나오게 만들고 출제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잘 받아 적었구나. 이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적중이라는 건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거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대비해준 대로 나왔잖아. 왜 이거 못 받아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학생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유도합니다. 요번 시험에 뭐 어땠어? 물어봤을 때 바로 아이들 반응은 쌤이 찝어줬던 게 무조건 나왔어요. 쌤 믿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그렇게까지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강사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도. 아무래도 저는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조교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창문여고의 사실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교진들이 단순히 알바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단련시켜서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편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에 있는 오해신 강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피드백. 대형 학원의 단점이 형식적이다.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피드백이 아이들한테 저절로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관리에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입니다. 예신쌤은 그런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신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매 시험이 끝나고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이번에 뭐 어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차가 쌓이게 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남의 피드백 받는 걸 힘들어합니다. 나 정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뭔데 날 판단해. 그런 어떤 자만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늘 겸손하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 길게 써줘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고 저를 단련시켜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매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조교들이랑 같이 이렇게 봐요. 보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같이 주려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발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듣기나 이런 것들도 수행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이 요즘에 너무 잘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듣기도 좀 약한 아이들을 미리 좀 시켜두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는 과제를 좀 시키는 편이에요. 수능을 아무래도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어떤 언어적 그 센스, 그리고 언어적인 감각을 깨우게끔 계속 자극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지문도 계속 읽게 만들고 영어 단어도 매일마다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단어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아이들이 과제 올렸던 것들을 꼼꼼하게 쳐다봅니다. 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었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교재죠. 제가 교재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의욕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합니다. 그냥 딱 펼쳤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의 주교재와 자료는 메인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파이널 모의고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이제 재원안의 어떤 단독적인 그런 컬러 자료, 분석본, 그리고 아이들 매일마다 과제할 수 있게끔 나가는 주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번에 피드백 받았는데 저 이런 자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아이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들고 오더래요. 수업 시간에. 얘들아, 니네가 이거 요번에 신유형 나왔지? 이거 잘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이거 만들어봤어?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까지 왔고, 저는 아무래도 창문역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요. 자료를 만들고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하는 어떤 포인트도 좀 남들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관리를 좀 강조하고 있죠. 뒤쪽으로 갈수록. 저는 진짜 조교진이 다 창문여고 출신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고요. 1학년 새끼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한테 공부를 이제 배움을 받아서 이제 관리 조교까지 지금 이렇게 온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요, 학습적 관리 조교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과목별로 학습이 제대로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해주고, 학습 시간이나 학습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정해주고, 그거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상담 시간을 잡아가지고요, 아이들 이제 학습 스케줄 좀 관리를 해주고, 아무래도 창문여고 출신이다 보니까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겠죠.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대학생이지만 일주일 동안 밀려있는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 끝내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3까지 달리고 있다면은 수능도 내신도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찾기가 힘듭니다.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목적이 일치됐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고대를 합격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는 거를 그 친구들을 더 해주더라고. 더 정성을 써서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더라고. 그 정성이 느껴지는 거는 뭐예요? 교사로서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사로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같이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죠. 저는 자료가 빵빵하고 제가 이제 뭐 수업을 또 영상을 다 찍으니까 그래서 조교들한테 다 풀리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얘네들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마치 가외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가외 선생님인데 창문여고 가외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합을 맞춰서 보통 보면은 요즘에 영어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가외로 많이 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자료 빵빵하고 선생님의 훈련을 받고 교사의 뜻이 있는 그런 우리 학교 선배님이 해주는 가외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만들어 봤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습관리 조교나 가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상 선별해가지고 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봐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이제 수능이랑 내신 또 1학년 때부터 저랑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다 1등급을 맞은 친구예요. 요번에 이제 창문여고 하면은 딱 미술 거점학교를 이제 바로 떠올리시잖아요. 미술 거점학교. 근데 미술 거점학교 안에서 홍익대학교 디자인 학부를 나왔다는 건 최우수로 이제 졸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저랑 같이 합을 맞춰서 지금 자료도 같이 만들고 있고 학생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정도 되니까 모아왔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요.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뿌듯하고 감명 깊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도 참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신뿐만 아니라 고3 아이들의 진짜 실질적인 후기 같은 거를 또 제가 정리하면서 또 읽어보거든요, 다시. 그래서 초심을 또 찾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최근에 아이들 또 내신 대비했을 때 또 피드백 준 거고요. 처음에 제가 성공 메가 스터디 왔을 때 저랑 함께 했었던 조교쌤이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메가 스터디에서 잉글리시 튜터의 경험을 쌓고 LA로 가셔서 인턴 활동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의미한 어떤 학습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서 이렇게 자료를 넣었고요. 수업 시간표는 클리닉에 항상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목토반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수업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수업이고 목요일에는 클리닉 하러 따로 와야 되는 그런 시간표고요. 목 일반 같은 경우는 2시간 수업, 1시간 클리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틀이 시간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